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죠?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자, 그 와중에 또 굉장히 지금 정신 나간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법원에도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대법원장 보고 이렇게 사퇴를 하라고 대법관에게 대놓고 지금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대법관들 보고도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지금 본보기로 한번 날려버리고 겁을 주겠다라는 거죠. 대법관에게도 특검을 운운하고 탄핵을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또 대법관을 14명에서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는 뭐 30명으로 증언한다 이런 소리를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100명으로 증언법을 발의하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고로 대법관을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늘리는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대거 심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래갖고 베네수엘라를 말아쳐먹었던 그 마두로 정권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 마두로 정권 이런 애들이 그냥 어떤 짓을 했냐면은 대법관을 얘네들도 이렇게 수십 명씩 늘리는 이런 짓거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진짜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 1인 독재 시대를 지금 차곡차곡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우리 우파 진영 내부의 요즘 이렇게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도 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회 정치 권력이 여러분들 최근에 뭐 대놓고 사법부를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에 미쳐가지고 여기 열광하면서 쟤네들을 노골적으로 좌파를 편들어주고 있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좌편향으로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4050 좌파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판사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묻고 싶은 게 부끄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민주당 때법 만능 독재 시대에 나중에 그러니까 판사 본인들도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제시하면은 당신들도 그 멍석마리와 전지전능한 어떤 그 횟감처럼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본인들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좌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좌파들이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재명이한테 환장을 하냐면 물론 여론조사 과장도 있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저렇게 강력한 애만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뜻, 뭐 지상낙원 같은 거를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어떤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 법복을 걸치고 있는 거랑은 별개로 머리가 나쁘니까 저 간단하고 당연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본인들도 분명 어떤 정치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의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원래 그게 그러니까 좀 답답해도 갑론을박이 난무를 해도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가치를 판사라는 사람들조차 모르는 거죠. 왜? 입시 수험 공부를 잘했던 거랑 별개로 머리가 나쁘니까. 본인들도 조금만 다른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면은 자기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파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강성부터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엔 자기들 순번이 나중엔 찾아오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재명과 좌파는 그놈의 중도 외연 확장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잘해가지고 잘 나갈까요? 그래서 쟤네들이 강할까? 지금 우파는 제가 6년, 7년 전부터 지적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과 좌파는 중도 외연 확장을 잘해가지고 잘 나갈까? 아니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질질 끌려오는 거잖아. 물론 쟤네들은 과장도 하고 여론조사 과장도 하고 선거에 손도 대지만 내가 좀 굉장히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게 우파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좌파가 짜놓은 이 판, 프레임 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얼음사이다는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바로 직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음모론자, 정신병자 소리 들어가면서 이 소리를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먼저 다룬 그 몇 사람 중에 진짜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선거 장난질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거소송을 투쟁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의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굉장히 크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접은 자국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접은 자국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형상 기억종이 그죠?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가 수백 수천 장씩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내용물이 대놓고 그렇게 이중인쇄가 되어 있는 배추잎 투표지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선거에서는 원래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나와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젊디 젊은 학생들조차도 지난 4개월 동안 분위기가 좋을 때 우파가 단합을 잘할 땐 어땠죠?
20대 그 젊은 대학생들도 지난 4개월 동안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할 때 선거 투표용지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광범위하게 인터넷이라든지 SNS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거를 문제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자, 블라인드 같은 곳들처럼 여러분들 정치적인 색채보다는 일반적인 좀 직장인들, 사회인들이 많이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커뮤니티, 이런 곳들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공간에 거의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람들의 여론이 지난 한 4개월 동안은 그래서 어땠냐면은 이 선거 문제가 정말로 위험하고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게 그래서 반전이 되고 사람들이 불이 붙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깔아 뭉개버렸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자꾸 잊고 우리끼리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장난질, 그리고 이 장난질을 지속적으로 때려가지고 선거 결과 이러니까 정상이다 알겠지라고 이런 국민 가스라이팅이 지금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투표와 정치 성향의 상당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표본을 얘네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그 샘플 표본을 정해두고 좌편향적인 답변이 많이 나올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편향되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많아봐야 한 35% 정도인 어떤 후보를 무조건 50%라고 거짓말을 하고 플러스를 갖다 붙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정답이 45에서 50%가 나올만 하게끔 표본을 편향되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쪽 비중 응답군을 원래부터 높여가지고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야. 굉장히 여론조사 장난질이 하기가 쉽거든요. 마음을 먹으면 조직적으로.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진실이다라고 쟤네들이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입장에서도 속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진실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응답군의 표본 자체가 완전한 무작위와 랜덤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인위적인 입맛과 손길이 가해져 있는 표본이니까요. 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얼음 사이다가 굉장히 이 유튜브 채널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모든 거는 하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죠? 약간 동양 철학의 뽕도 있는 것 같고 뭐 거창하게 여기저기서 사실 많이 쓰이는 말인데, 정치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건 하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요소들이 따로따로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중도 표파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허용해주고 이 역사관, 이 프레임은 허용해주고, 그렇게 되면 우파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요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기적으로 이게 판이 짜여져 가지고 연결돼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두 개를 내어주기, 적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모두를 다 내어주게 된다니까. 물러서기 시작하면은. 자, 여러분들 2020년 그리고 2024년 두 번의 총선에서 실제 민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범좌파 180석, 190석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사회 권력 구도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린 겁니다. 사후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작은 거 뭐 이것저것 물론 그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런 요소 저런 요소를 들고 와가지고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하는데, 내가 답답한 게 좌파는 그러면 뭘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젊은 세대의 니즈도 챙겨주고 남성 인권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줘가지고 180, 190석이 나왔겠냐고요. 왜 칼 같은 잣대를 그러니까 우파한테만 들이대냐고. 아, 물론 국민의 짐당 답답하고 바보지. 내가 근데 걔네들 쉴드 치는 게 아니잖아. 걔네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어쨌거나 민주당, 좌파, 586 운동권 이놈들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데, 그 집단지성이 제대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식 행위로 표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범좌파 180석, 190석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된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사회 권력 구도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도 말하면서 피곤하고 나도 뭔가 이게 음모론 같고 괴롭지만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참 가슴 아픈 게,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한 분들 많죠. 저보다 공부 잘하는 분들, 스펙이 좋은 분들, 어학 점수가 뛰어난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음 사이다는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암기와 정답을 강요받으면서 자라온 민족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부족해요. 이런 결과를 보고도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스스로 의문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 정답, 그죠? 뭐 정답, 다수설, 뭐 소문, 어떤 그러니까 판결, 이런 어떤 요식 행위의 절차를 밟아버리면은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야. 거기에 과정을 끼워 맞추는 거지. 결과가 조금 이상한데라고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냥 정답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분들 압도적인 조국 반대 집회, 그때 그 엄청난 여러분들 그 인파와 그 감동이 기억납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압도적인 그 조국 반대 집회, 문재인 정부 반대 집회 이런 거, 그리고 또 유튜브 그때 막 일어났던 어떤 우리 초창기 유튜버님들 SNS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한번 그때 1차적으로 대대적인 계몽과 각성을 한번 했었습니다. 문재인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비판론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수가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에 2차 계몽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 막바지에 탄핵 반대하면서 우파가 한번 제대로 한번 뭉쳤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좋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우파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거를 중간중간 분명히 이게 증명이 됐어. 실제 여론으로 우리 눈앞에 증명이 됐었다고. 근데 매번 결과가 자꾸 왜곡이 되죠.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결과가 실제 과정과는 다르게 왜곡이 되고 있다고요. 선거 장난질을 통해 가지고 권력 핵심 구도 자체가 편향되게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정말로 그러니까 당일날 그래도 대한민국에 당일날 본투표 위주로 있고 민심이 곧 천심이었던 시절, 과거 그러니까 선거 예측의 모든 바로미터가 이게 민심이었던 시절, 여론조사가 정말로 칼같이 정확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불과 대한민국이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치권도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로 모든 거를 결정하던 시절이면은 저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대법관을 탄핵안에 만에 대법원도 이렇게 멱살을 쥐고 흔들겠다 말겠다 이런 소리를 감히 원래는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적들은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는 더 이상 이미 100% 순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뜻만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쟤네들이 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말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요약을 하자면 근데 사실 글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간 요약을 하자면은 좌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유튜브 채널 처음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던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좌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똑똑하신 우파분들도 온실속 화초 같은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적들이 선을 넘는다는 걸 모르는 우파가 되게 많다고.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하신 분들 중에도. 좌파는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음험한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게 좌파를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에요.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작은 어떤 과실들은 모두가 무시될 수 있다. 덮고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걸 덮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좌파는 있다니까. 그게 좌파들을 관통하는 어떤 철학이에요. 핵심. 쟤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다니까. 수많은 선을 넘나들면서 개수작을 진짜로 부립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개수작을 진짜로 쟤네들은 친다고. 그리고 재판의 핵심 관계자들 목숨까지 잃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FBI 신임국장 캐시 파텔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부정선거 얘기를 진짜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일부 유튜버들이 그걸 음모론이라고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그 FBI 신임국장이 진짜로 부정선거는 있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누가 음모론자일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좋은 유튜버님들도 있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좀 인사하고 지냈던 분들도 이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캐시 파텔 FBI 신임 국장이 대놓고 지적을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만 이 사람들 이름을 해봐도 진짜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이 정말로 국제사회에 있다고. 정치 개입은 정말로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타국의 정치에 개입을 한다고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전방위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중국이랑 그때 석탄 무역 분쟁하면서 단교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유식한 척하는 그 멋있는 말 들어보셨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말이 한자라 가지고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태평양으로 자기들이 진출할 때 제1의 어떤 교두보, 제2의 어떤 교두보 이런 식으로 도련선이라는 말은 그 섬들을 서로 연결하는 어떤 세계 지도에 이렇게 멋있게 그어놓은 구불구불한 그 섬들을 연결하는 선을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두 나라가 어디예요? 대만하고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만의 정치에 중국이 개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활발하게 개입을 하고 있잖아 지금. 대만도
반중 그러니까 친미 총통을 뽑아냈지만 당일날 본투표 선거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거가 그나마 깨끗해서 친미 총통을 뽑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총통을 탄핵하는 만에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나라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들 손을 뻗치고 있잖아.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똑똑하고 다들 이렇게 각성을 하셨던 분들이 왜 서로 이렇게 죽을 듯이 서로 물어뜯고 집안 싸움을 해요. 민주당이 대법원까지 탄핵시키겠다, 박살내겠다 협박하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니까. 당연히 처음 하루 이틀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자칭 민주라는 세력들이 대법원까지 자기들 입맛에 안 드니까 탄핵시키겠다, 대법원을 박살내겠다, 사람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대법원장한테 특검을 하겠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처음 하루 이틀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민주당 586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가 살살 눈 돌리게 하니까 국힘당 집안 싸움을 훨씬 과장되게 하면서 떠들어대 제끼니까 거기에 또 눈 돌리기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벌써부터 슬슬 민주당의 저 어마어마한 대법원에도 칼을 대겠다라는 폐악질은 슬슬 잊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좌파들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빡세 보이는 것도 처음에 한번 질렀다가 일단 하루 보류해주겠다 해놓고 불과 하루 이틀 뒤에 또 말을 바꿔가지고 박살내겠다, 특검하겠다 협박을 하고 네가 자진 사퇴해라, 끌려 내려올래 아니면 네 스스로 내려올래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수긍하고 좌파들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좌파한테 하나 두 개 내주면 끝도 없이 그러니까 밀려나게 되어 있다니까. 좌파는 이런 식으로 극좌 클릭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지지세를 결집하고 카리스마를 과시하고 여론조사와 선거 장난질까지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지율과 표 플러스 알파를 능수능란하게 끼얹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좌파가 개딸, 민노총, 김어준 등등 기타 그런 골수 선동가들과 선긋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누구랑 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더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들어봐봐. 좌파에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강남에 빌딩까지 세워 올리고 그런 인간들, 스피커들 상당수가 우파였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인간들입니다. 근데 좌파에서는 너무나도 호의호식하고 잘 나가죠. 근데 우파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민주당 진영에 있다가 내부 고발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생계까지 위협을 받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파를 위해서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을 했던 분들은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패가 망신을 한다고. 우파는 아직도 너무 고고하고 고상하고 잘난 척을 버리질 못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프다니까. 잘난 척을 버리질 못해요. 우파는. 지금도 집안 싸움 나는 거 봐봐. 이래가지고 평생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분들 든든하다고 다들 좋아해놓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틀튜버다, 저 사람은 틀튜버다,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극우다, 저래서 저 태극기 틀딱들은 안 된다, 아스팔트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나쁘다. 내가 한두 사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지금 광범위하게 이런 여론조작 댓글 작업이 인터넷 커뮤니티 수많은 게시판, 갤러리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만한 스위치가 뭐냐면은 결국 나만 합리적이고 나만 이성적이고 나만 고고하고 옳다라는 어떤 그거를 깔고 간다고. 근데 너 혼자서 좌파랑 저 거대하고 조직적인 좌파랑 싸울 수가 있을까요? 좀 안타깝지 않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좌파에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애들 상당수가 우파였으면 걔네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애들이라고. 좌파가 개딸, 민노총, 김어준 같은 골수 선동가들과 선긋기 하는 거를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한 지적 아닙니까? 누구를 편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 뒤에 줄 서 있는 거 아니라고 제발. 나라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쪽에도 나름대로 어쨌거나 좀 억척스럽고 나도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100% 같지 않아요. 틀린 거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그런데 이쪽에서 나름대로 각계각처에서 평생을 좌파랑 싸워오셨던 선생님들이 여기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 정치권을 향해서는 태도가 완고해지고 말이 험하게 나가고 협동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없죠. 너는 극우다, 너는 틀딱이다, 너는 틀튜버다, 너는 안 된다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대연대가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들 뭐 포크레인 한 대로 일을 합니까? 3만 가지고 일이 됩니까?
드릴도 필요하고 트럭도 필요하고 크레인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 우파 진영에도 다양한 중장비, 다양한 크고 작은 도구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다양성을 왜 인정하지를 못합니까? 다양한 형태의 전사들이 필요하고 투사들이 필요하고 그 스피커들이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용광로 속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녹아들어야 되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필요한 거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소리 내오셨던 그분들의 쪽박을 우리가 깰 필요는 없잖아요.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 동량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라고.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수백 년 동안 조선시대 때부터. 그죠? A라는 사람과 내 생각이 당연히 100% 일치하지가 않죠.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른 게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근데 뭐 좀 어때요? 의견이 조금 다르면. 왜 그렇게 물어뜯고 싸우고 지금 좌파 댓글 부대는 비웃고 있는데 그 걔네들이 갖고 노는 대로 놀아나냐고. 좌파를 상대할 때는 이 사람도 저 사람대로 각자 나름대로 유용한 쓰임새가 있는 법입니다. 그거를 왜 모릅니까? 다양한 사람들 좀 약간 어그로 끌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스팔트에서 좀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요런 양반도 있고 저런 양반도 있다니까. 인터넷에서 남들을 설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마다 수많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를 참고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내 생각이 애매할 때 분명히 특정 커뮤니티의 여론을 크게 참고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우파, 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우파 다 그게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각자 유용한 쓰임새가 있다니까요. 이제 와가지고 뭔가 좌파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얘는 틀딱이다, 얘는 극우다, 얘는 필요 없다, 이런 애들이 망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 사람들이. 좌파가 뒤에서 비웃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능수능란하게 그 수많은 댓글 부대들이 장난질 치고 있는 거, 우파 내부의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로 안 보이세요? 우파는 아직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눈 못 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왜 강해져야 되는지, 왜 억척스러워져야 되는지. 우파도 그러니까 우파의 깃발, 어젠다, 뭐 역사관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게 틀딱인 게 아니라 왜 그런 깃발과 어젠다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그게 또 우파가 가지고 있는 깃발이 실제로는 옳은 것이고 얼마나 이런 역사관들이 우파가 주장하는 깃발들이 매력적인 건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서 우파를 강력하게 세워가지고 중도가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인기 락스타가 구걸해가지고 인기를 얻습니까? 팬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한단 말이야. 이재명 좌파는 여러분들 중도 외연 확장 타령 그 신기루를 쫓아가가지고 강력하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젊은 층들의 이슈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저 반팸이 되게 오래 주장했잖아요. PC주의에 대해서 비판 굉장히 오래 했다고. 젊은 층의 이슈도 당연히 짚어주고 남성 인권도 짚어주고 다 좋은데 제발 그런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좀 정치에 우리 늦게 눈을 뜬 친구들이 젊은 나만 잘났다라고 하지 말고, 응? 젊은 세대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세상 깨어있는 척하지만 여러분들 얼음 사이다도 30대라고 했죠. 근데 우리 30대 지금 한 30대인 이런 분들 2030 이런 분들이 불과 10여 년 전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조 남성연대에 그 성재기 대표님을 남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던 그런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다고. 나는 그때 나이가 당연히 젊었죠. 나 그때 20대였지 그러니까. 난 근데 그때 성재기 대표님 편을 되게 열심히 들어줬거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재기 대표를 그때 깔 때 뭐라고 했냐면은 뭐 학벌이 부족하네, 재산이 부족하네, 스펙이 부족하네, 토론할 때 흥분을 잘하네. 남자들이 전부 다 십선비가 돼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댔어요. 내가 근데 십수년 전에도 내가 똑같은 말을 했거든. 뭐라고 했냐면은 얘들아, 니들이 그놈의 남자 알량한 체면 문화 때문에 어떤 저런 페미 거대한 여성단체들 이권카르텔하고 못 싸울 거면 니들 대신해가지고 몸에 진흙탕 흙물을 묻어주는 사람들은 고마운 분들 아니냐고.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량은 못해줄 망정 제발 어떤 그런 남성 인권이든 뭐든 그런 거를 위해서 시대를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쪽박은 깨지 말라고. 대신 그러니까 흙탕물을 뒤집어 써주는 사람 아니냐고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 그죠? 저분이 그 뒤로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얼마나 대한민국에 든든한 힘이 됐겠냐고요. 그리고 성재기 대표님도 명백한 우파였거든. 그때 문재인은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뭐 한 2010년, 2011년, 12년 초 뭐 요럴 때가 있었죠. 저도 연도가 한 1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억이 어쨌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의 이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정말 이 분야 전문가라고. 왜냐면 내가 젊으니까 얘들아. 내가 젊으니까. 그런데 젊은 나만 잘났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만 겸손해지자고 우리.
수십 년 이상 냉전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봤던, 반평생을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봤던 그 나이든 세대 어른들이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근데 그분들 산업화 세대 어른들의 간절한 외침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고. 둘 다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외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충분히 서로가 녹아들고 힘을 합칠 수가 있는데 좌파가 조금만 교묘한 댓글 부대 투입해가지고 세대 갈등을 유도하면서 분탕질을 치고 분란을 유도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쪽에는 우파 진영에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실 여러분들 우파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좀 그러니까 민망한 일입니다. 반민주당 어중간한 국민이라고 말을 해야 될 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파 지지층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좌파 댓글 부대가 얼마나 교묘하게 분탕질을 치는지를 우파는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온갖 십선비 같은 행태를 또 못 벗어 던지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죠. 나만 합리적이고 나만 고고하다. 아, 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저 사람은 틀튜버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워온 공로는 싹 다 무시하면서 저 집단은 이래서 안 된다. 저 집단은 저래서 안 된다. 얘도 안 된다고 쟤도 안 된다. 그죠? 이러는 동안에 우파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야. 9개를 잘해주다가도 한 개 삐끗하는 순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다 싸워버리고 손절해버리거든. 이러는 동안에 좌파는 비웃고 있죠. 좌파는 온갖 깜도 안 되는 시정잡배들도 스피커 노릇하고 수십만 유튜버로 구글 코리아가 뒤에서 밀어주는 푸시까지 받아가면서 그쪽에 자기들 사람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한국 지사에 수십만 스피커로 성장을 하고 대통령 관저를 그렇게 불법 촬영을 해도 수십만 유튜버가 되고 절대로 채널에 제재를 안 받죠.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편향돼 있고 니들이 우파 유튜버 생활을 직접 한번 1년 정도 해보면은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를 감을 잡는데 그걸 모르죠. 나만 합리적이고 나만 고고하니까 나는 만약에 우파 유튜버를 해도 모든 규제와 제재를 정확하게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애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하고 시위할 때 대통령 체포 과정에 썼던 그 수많은 불법과 위법, 사법부 판사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좌편향적으로 이념이 기울어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을 맞춰놓고 흘러간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걸 봐놓고도 뭔가 또 유튜브 이런 걸로 오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규정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편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규정이라는 게 있어도 그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는 인간인데 애들이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튜브 활동을 안 해봤으니까. 스피커 활동을 안 해봤으니까. 하면서 민주당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외압을 당해본 적이 아직 없거든. 인터넷에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그냥 입만 털었거든.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고 있다 이런다라는 데도 지금도 또 그런 걸 음모론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파는 이런 식으로 이 양반도 안 된다 저 양반도 안 된다 패가 망신을 하고 다 사람들이 자꾸만 작아지고 쪼개집니다. 서로 싸우고. 이러는 동안에 좌파는 온갖 깜도 안 되는 시정잡배들도 스피커 노릇을 하고 나팔수 노릇을 하고 떼돈을 법니다. 어떤 규제도 안 받고. 그죠? 우파 유튜버가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든지 좌파 대통령이라든지 고위 어떤 관저를 불법 촬영하고 줌 땡겨서 하고 이러다가 공식 루트로 이렇게 경찰청하고 국방부에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파 유튜버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 얼음 사이다가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온갖 시정잡배들도 스피커와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강남에 실제로 빌딩을 올리고 떼돈을 법니다. 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그 밑에 또 어때요?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걔네가 그러니까 거물이 된다니까 업계에서. 그리고 또 좌파의 어떤 정책과 프로젝트, 지자체 권력 하에 거기 같이 프로젝트, 정부 사업 같은 거 같이 하면서 하다못해 독서 토론회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좌파는 돈을 벌어먹어요. 그 지자체 권력 하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생긴다고. 먹고 사는 거대한 생태계가 좌파에는 계속 형성이 된다고. 우파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권 카르텔. 네가 거기 취직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로 업무 강도는 약한데 노동 강도는 약한데 월급을 400, 500만 원씩 이렇게 빤다고 생각을 해봐. 능력은 없는데도 월급 3, 400만 원. 대신 이렇게 업무 강도도 약한데 쏠쏠하게 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권 공동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한솥밥을 먹는 그게 가족이에요. 한솥밥을 먹고 이권 공동체로 형성이 되고 엮여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골수 지지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우파 입장에서 좌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고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단합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좌파는 사회 모든 분야, 모든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키워주고 지원해주고 다양한 나팔수들이 계속 어떻게든 성장해 나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지켜줘요. 보호를 해준다고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이 충성을 하죠. 내 이권이 거기 걸려있는데. 내가 그 조직의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우파는 반대로 매번 이래저래 사람들이 다 쳐내고 찢겨 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 영웅들조차도 흥분한 적이 있고 군사작전에서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한 적이 있고 웬만한 그런 천재적인 장군들도 그죠? 세상에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는데 완벽한 무언가만을 무한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파는 자꾸 작아지는 거야. 9번 잘해도 한 번 삐끗하는 순간 나하고 생각 다르다. 쟤는 틀튜버다. 쟤는 극우다. 찢겨 나가게 된다라는 거지. 적들이 이 꼬라지를 보면서 뒤에서 비웃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우파 그래 똑똑하고 착한 분들 많지. 양심적이고 정말 말랑말랑한 분들 많아요. 근데 당신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열망을 적들이 뒤에서 비웃고 있다고. 우파는 아직도 순진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내가 볼 땐 대한민국이 그래요. 우파 사람들은 좌파랑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지휘 체계, 조직, 단합이 잘 된 저 똘똘 뭉친 좌파 진영에서 586 민노총 언론 노조가 여러분들 어떻게 분탕을 칩니까? 언론이 편향되다라고 불과 지난 몇 달 전에 그렇게 사람들 한두 달 전만 해도 사람들 대우각성해가지고 우파가 잘해놓고 또 민노총 586 언론 노조의 손에 놀아나죠. 얘네들은 지휘 체계가 있으니까 조직과 단합이 잘 돼 있으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얘네들은 계속 통일된 전선을 형성을 하거든. 우파가 더 거대해도 각계격파를 당하는 거야. 여론조사 띡 던져주고 무슨 자료 띡 던져주고 니들끼리 니들끼리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 후보팀 저 후보팀으로 나눠져라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너네가 이래서 졌다 저래서 진 거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뉴스에 기사 몇 줄 띡띡 휘갈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난 우리 2030 세대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강성 2030 한 10% 20% 말고 60% 70% 정도가 너무 쉽게 놀아난다고.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하면. 좌파는 근데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그럼 다 잘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의문을 품어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선거와 여론조사에 진짜로 장난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떡밥을 살짝 인터넷 커뮤니티에 좌파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파는 그거를 가지고 다들 작은 것에만 메모리 돼가지고 무한한 예속 논쟁을 해요. 감론을박을 한다고. 끝도 없는 100분 토론, 1000분 토론, 10,000분 토론을 한다고. 서로 감정이 치닫아 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격앙돼 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파는 분명히 똘똘하고 양심적이고 정말로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우파는 그래 좋은 사람들 많아. 진짜 나라 걱정하는 불쌍한 소시민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개인을 보면 똑똑한데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집단을 형성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사악한 바보들이 짜놓은 판과 프레임 위에서 철저하게 지금 우리 우파 사람들이 나약하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계격파 당하고 있죠. 얘는 더 극우 유튜버다. 쟤는 극우 논객이다. 저 사람은 극우 아스팔트다. 오프라인 집회에서 그래도 무대 마련하고 장비 마련하고 좀 어그로 끌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쇼를 하고 이런 사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중요하고 저런 고학력자도 중요하고 뭐 우파에도 그러니까 인재의 풀이 넓어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나쁘다 각계격파를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비교적 좌파의 심기를 덜 거슬렀다라고 생각하는 다음 유튜버, 다른 유튜버, 당신이 그 다음 순번이 된다니까요. 그때 가면은 너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남아나 있지 않다고. 한국이 여러분들 법치국가가 이미 아니게 됐잖아요.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판사, 사법부, 헌재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아직도 규정이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쉰다고 생각을 해? 좌파랑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냐고. 얼음 사이다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강하고 억척스러운 태도를 자꾸 주문을 했겠냐고.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번에는 당신이 순번이 된다니까. 나는 완벽하고 전지전능하게 어떤 좌파들의 규제와 검열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그렇다니까. 그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의 몸통을 쳐야 되는 거고 적들과 본질적인 싸움을 강력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좌파가 조금만 떡밥을 던져줘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를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흙밭에서 레슬링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성적이고 고고하고 완벽한 나, 그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뇌가 절여져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이견이 들어오면은 진저리를 쳐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하는 습성이 있다고. 중론을 따라가고. 내 옷에 진흙이 한두 방울 튄다 싶으면은 몸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좌파 댓글 부대 애들이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쟤네들 한 번씩 보면은 그쪽 관련 커뮤니티라든지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라든지 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물론 거창한 인맥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그냥 친구들,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업계에 있다라는 건데 선후배 동생들이 가끔 걔네들이 그렇게 슬쩍 귀띔을 해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제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중국 유학생 출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친구는 깨어 있고 중국 공산당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어떤 그러니까 중국 그런 댓글 부대라든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 어떤 그런 거 이야기를 저한테도 가끔 들려줍니다. 보면은 나는 이제 노출도 알고리즘 탄압도 되게 오래 당했고 사실 별로 유명한 사람도 이제는 아닌데 옛날에 내 채널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저는 일빠따로 우파 유튜버들 중에 1세대 탄압을 당했어요. 저 말고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유튜버님들 중에 1세대 탄압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 노출도가 개박살난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보면은 저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조선족, 좌파, 댓글부대 이런 애들이 한 번씩 툭툭 이렇게 얼음사이다를 언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음사이다라는 애 아냐고 얘 진짜 독종이라고 극우라고 이놈 이거 제거해야 된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야 지들이. 그 왜 그러겠냐고. 단순히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어르신 유튜버 같은 틀튜버 느낌이면 그렇게까지 안 미워한다니까. 나는 젊은 이슈와 어젠다를 정확하게 건들죠. PC주의라든지 남성인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자들이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라든지 국제 언론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해리스 트럼프에서 트럼프가 왜 당선되는지 이런 걸 감각적으로 되게 내가 잘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이슈들도 재미있게 잘 알면서도 얘가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진짜 할아버지 유튜버들만큼 완전히 강성한 우파 성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요런 애들 그러니까 그죠? 이념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2030 그런 어떤 젊은 우파 논객들이 이렇게 우파 정당 안에서 득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좌파 입장에서 제일 거슬리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당연히 나만 잘났다라는 거 아니죠. 20대 30대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보통은 소프트하고 정치에 늦게 관심을 가졌고 이념적인 사상적인 무장이 아직까지 조금 약한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좌파가 얼마나 무섭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애들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근데 20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는 다 똑같은 20대 30대가 아니라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뿌리 깊고 좀 강한 강성 2030이 있거든. 상위 뭐 한 1, 20% 혹은 2, 30%. 지금 30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30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한 대학생으로 겪어본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한 30대 중반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파를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때는 완전히 좌파 선동의 젊은 세대는 다 넘어가 있던 시절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그때부터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분들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우파 안에서 주목을 못 받도록 중국 좌파 댓글 부대 애들이 그 사람들을 엄청 증오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딱 이준석 같은 그런 거 밀어올리고 이런다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멸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 또 뭐 말이 굉장히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그래갖고 요즘 나라가 좀 개판입니다. 수고하셨다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면 사실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저도 정치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물론 이래놓고 내일 되면은 또 정치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제 다양한 콘텐츠도 좀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좀 환기할 수 있도록 또 다뤄볼까 싶습니다. 뭐 지식, 정보, 또 역사적인 이야기, 뭐 어떤 중요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그죠? 역사 속의 어떤 장군이나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내렸던 순간들 이런 거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계적으로 성공한 어떤 기업의 사례라든지 신의 한 수가 됐던 어떤 기업의 히트 상품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좀 정치적인 영역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또 정치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도 앞으로 열심히 많이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사실 저는 저런 콘텐츠도 종종 많이 다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